자,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홀스 형입니다. 1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자, 시간이 벌써 11월도 다 끝나갑니다. 11월도 근데 수능도 끝났고 이제 지스타도 끝났고, 자, 시간이 참 빠르네요. 자, 오늘 뉴스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이야기는 법관회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해야 1시간 경론 후 결의를 했다. 자, 이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전국 법관회의. 자, 전국 법관회의가 그럼 뭐냐? 법관의 대표, 이 판사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해서 사상초유의 법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어요. 자, 어떻게 보면 자정 노력이 있는 거고, 자, 법관들이 탄핵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입법부에 국회에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법관은 선출직이 아니에요. 법관은 선출직이 아니고 독립된 기관이라서 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유일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뭐 탄핵 소추에는 우리가 대통령까지도 탄핵 소추를 해봤으니까 뭐 이런 사유에 있으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견제받는 권력을 탄핵 소추할 권리가 국회한테는 있어요. 대통령도 탄핵 소추할 권리가 국회한테는 있죠. 대통령조차도 내려오게 할 수 있는 힘이 국회한테 있는데요. 당연히 법관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하는 법관 대표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쪽은 입법부에서 하는 탄핵 소추를 왜 우리가 사법부가 언급하는 거냐, 이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제 반대론이 있었는데, 결국은 모여서 이 사법농단에 연관된 판사들을 탄핵 소추해야 된다 라는 걸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이 결론을 내린 게 그러면 법관이 탄핵 소추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국회에서 이제 공을 국회로 넘긴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은 법관 대표들이 이렇게 법관 탄핵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사법농단, 이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싶은 지금 현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된 거가 사실이겠죠. 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이 특별재판부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이 됐어요. 자, 특별재판부가 뭐냐? 이 사법농단 관련된 재판을 니들한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죠. 자,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은 어떤 데입니까? 그냥 없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고, 당연히 이 탄핵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어떻게 해서 한육청하고 똑같은 스텝을 걷고 있죠. 한국유치원연합회 쪽 편을 들고 있고요. 결국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단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는 없어요. 특별재판부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자기네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게,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잘못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인지, 국민들은 요만큼도 안중에도 없는 인간들의 모임이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탄핵 소추, 법관의 탄핵 소추는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냅둘 거냐? 아마도 반대를 하겠죠.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입니다. 오늘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어서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
를 채택했다. 이게 이 똑똑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잡해? 복잡해. 자, 의견서를 통해서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인데 인식을 같이 한다. 복잡해. 자, 제가 한번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이지만 우리나라 말 같지가 않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드리자면요. 법원행정처 많이 들어보셨죠? 법원행정처라는 데가 있어요. 대법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데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번에 강제징용 배상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미루는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 강제징용된 분들의 손해 그 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결을 정부 관계자가 재판 진행 방향 논의했어요. 이 재판 진행 방향이라는 거는 지연시켜라. 이런 걸 논의하고 의견서도 이게 다 뽀록이 난 거예요.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자, 이런 걸 작성하고 자문을 해줬잖아요. 법원행정처가. 재판, 특정 재판에 라고 하는 거는 강제징용 관련된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징용 판결을 대법원에서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지연시키면서 거래를 한 거죠. 자, 이게 징계가 아니라 탄핵 소추까지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자, 이렇게 재판 진행 방향 논의, 사전 논의라는 거, 정부 관계자랑 사법부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를 한다? 이거 누구랑 논의를 했겠어요? 바로 양승태와 김기춘입니다. 양승태와 김기춘이 논의를 해요. 아시죠? 자, 요게 있고 거기에 자문도 해주는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를 했다. 자, 지연시켜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자, 원래는 이런 것들이 징계 절차로 끝나야 되는데 이 사안은 탄핵 소추까지 가야 되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했다. 그래서 관련 판사들은 탄핵 소추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라고 법관 대표들이 국회에다가 던진 메시지예요. 법관을 탄핵 출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국회에 있어요. 자, 법관 대표들이 법관 탄핵 관련안을 법관 대표 12인의 현장 발의를 통해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5회 첫 순서로 논의를 시작했는데 1시간 이상 찬반 공감이 오갔다 이런 겁니다. 자, 법관 탄핵 관련 안건은 1회 수정을 거친 이후 참석 법관 대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이 됐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었다. 자, 판사들의 자정 노력들이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찬반 공방이 오갔다. 법관 내에서도 말들이 많은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거지만 변화가 일어날 때는 언제나 반발이 있다. 변화에는 언제나 반발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반발은 누가? 기존에 있었던 게 좋은 사람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일컬어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자,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 사법농단, 우리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자정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과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탄핵 소추까지는 오바다.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이 권한을 남들한테 국회한테 넘기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첨예하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법관 대표 회의에서는 결국 탄핵 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쪽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 가결되었다라는 거죠.
자, 가결 측에서는 자, 여기서도 이제 최대 114명의 법관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요. 불참자가 있어서 의결에는 105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찬성 쪽이 과반을 넘었다. 그러나 반대하는 견해도 적잖이 있었다고 합니다. 첨예한 갈등이 좀 있었다. 하지만 과반이 넘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꽤나 합리적인 방법인 것은 이런 부분 때문이죠. 자, 법관 탄핵 관련한 가결 측에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탄핵 소추를 촉구하지 않는 것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 탄핵 소추 과정을 통해 반헌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등의 견해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의에서 이른바 법관 불이익 문건 작성 등을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과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갔다고 하고요. 회의석상에서 구체적인 탄핵 대상과 범위 등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반대론에서는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 법원이 국회에서 진행하는 탄핵 소추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당초 법관 탄핵 안건은 정식 안건에 선정된 8건에 포함되지 못했었는데 10인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안건에 대한 현장 발의가 가능하다는 회의 규정의 근거 공식적인 논의 석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법관 대표들은 법관 탄핵 관련 안건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고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화 됐습니다. 자, 뉴시스 심동준 기자의 기사고요. 법관회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해야 1시간 경론 후 결의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국회로 공을 넘긴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법관들은 사법부는 판사를 탄핵 소추할 권한이 없어요. 징계를 내릴 수는 있겠죠, 내부적으로. 자, 그러나 국회에는 법관들을 탄핵 소추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요. 여당은 계속해서 이 사법농단의 적폐 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 사법부의 적폐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이 사법농단을 재판을 특별재판부에 맡기자라고 했으나 법원행정처, 이 똥싼 놈들이죠. 법원행정처가 사고는 다쳤는데 법원행정처가 적절하지 못하다.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받아줘서 특별재판부가 성립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사법농단 누가 판결을 내릴 것인가? 누가 판결을 내릴 것입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사들을 믿을 수 있느냐? 결국은 사법부 내에서 법관 대표회의라는 곳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투명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탄핵소추 검토안을 대법원장에 넘기고 그게 국회에 전달이 민심으로 전달이 되겠죠. 자, 국회에서 이제 공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지, 탄핵소추를 갈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탄핵소추가 안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탄핵소추를 할 때 아마도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이걸 거예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죄가 나오기 전까지는 탄핵소추하면 안 된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유죄 판결이 되기 전에 확실한 증거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일단 그 직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과정은 먼저 해도 돼요. 그리고 판결을 통해서 무죄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복귀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게 국민들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탄핵 소추라는 게 있는 거지. 아마도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탄핵 소추에 대해서 아마 반대를 할 겁니다. 예언을 하자면, 자, 그러나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은 무죄 유죄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유죄 판결 나오기 전에 탄핵됐어요. 네. 먼저 해서 권한 자체를 박탈시켜 놓는 것, 이게 필요한 영역에서는 써야 되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법농단 정말 치가 떨리는 짓이었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는 시절에 강제징용 배상 관련된 판결을 질질 끌면서 뒷거래를 했었던 정황이 다 드러났고, 그런 와중에 4명의 할아버지 중에 3명이 돌아가셨고요. 정말 이것들이 사람 새끼인가 싶은 거죠. 이놈들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이라는 엘리트 집단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정말 치가 떨리고 분노에 부들부들, 이 새끼들이 어떻게 사람 새끼인가. 자, 하룻밤 꼬리 자르기가 아닌 뿌리를 뽑는, 그리고 빨리 사법부의 자존심을 되찾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염청교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